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해드리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락커론. 목요일에는 진보편을 두 분과 함께하죠.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그리고 양재열 변호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자, 블루 락커룸으로 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심야 기습 제명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는데. 내전에 돌입하는 분위기였다가 일단 장동혁 대표가 오늘 재심의까지 최고위에서 결정을 보류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그 모습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이제 장동혁 당대표 오늘 최고위 발언을 보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재심 신청 안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재심기 일단 주겠다 오늘 안 한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약간의 정치적 멘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쩌면 좀 더 한동훈 전 대표를 좀 더 구렁텅이로 모으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왜냐? 첫 번째, 다투려면 절차 위법을 좀 다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절차 위법을 어떻게 보면 하자를 치유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재심의는. 두 번째는 사실관계 얘기를 계속 합니다. 사실관계는 다투면 다툴수록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불리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계속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쨌든 두 IP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매우 불리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장동혁 대표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재심의까지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 갈수록 오히려 더 불리한 건 한동훈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더 불리해 보여요. 오히려 차라리 최고에서 빨리 결정을 해주면 법적 다툼을 하기 좋거든요. 사실은. 예. 조금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뭐 아까 이제 숨고르기 이런 표현도 쓰시기도 하고 뭐 보류했다라거나 잠깐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전쟁을 치르면 보통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습작전으로 공습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대포를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지상군을 투입해서 말살작전에 들어갑니다. 네네. 이거는 말살작전 들어간 거예요. 윤리를 열어서 징계하겠다고 한 다음에 가만 보니까 잔당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네? 이거 좀 숨 쉴 틈을 주면 안 되겠다. 일단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윤리위에서 시간을 주지 않고 통보를 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당무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미 다 충분히 소명기를 줬다라고 하지만 그때도 안 나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수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법원에 달려갔을 때 하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막아버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그럼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 한동훈 대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건 내가 안 썼다라고 누렇하게 얘기하는 걸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맞서 싸울 수 있으면 맞서 싸우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뭐 가족명의라는 둥 자기랑 동명이인이라는 본인은 안 썼다. 그 얘기를 잘하고 정확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봤을 때 이거는 정말로 그냥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한 정도 수준인 거지 전쟁이 멈춘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군이 이제 폭격 다 했고, 네, 다 했고 육군이 들어가서 이제 지금 한 명씩 사살하는 장면. 똑같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가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그래요? 사실은 생각보다? 만약에 그래서 최고에서 결정을 했으면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뭐 가처분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계속 내용이 또 주목이 되거든요. 계속 생각이 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양 변호사도 얘기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그 실체만 없으면 그냥 쉽게 이겨요. 그 실체가 있어. 실체가 쉽지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하니까 이상하게 꼬이는 거죠. 계엄입니까? 이게 무슨 계엄이에요. 그 한동훈 대표가 제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계엄을 막았다는 식으로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계엄을 막았다라고 하기에는 그날 본인이 했던 역할이 그만큼의 큰 것이라고 봐야 될까? 물론 그때 당시에 역할이 있었죠. 국민의 의원들을 불러들였었고 네. 응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몇몇 분들이 또 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던 것까지는 맞아요. 예. 하지만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예.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게 이런 겁니다. 그 계엄 선포가 그렇게 해제된 다음에 윤석열이 이 포고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 그 자기의 어떤 행위를 해명하기로 나섰을 때 해명 제대로 안 했고요. 예. 그러나서 한동훈 한덕수 딱 불러가지고 정권을 이양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공동정부. 예. 그리고 그때 그러면 한동훈 당시에 대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계엄이 얼마만큼 잘못된 것이고 나는 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탄핵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윤석열 정부 이거를 오히려 정리를 하겠다라고 나섰으면 모르겠는데 덜컥 받아가지고 웃으면서 나가지고 앞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 상황 해결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기한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우리 블루라크롬 지금 하지만 거의 제가 6개월 전부터 결정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했습니까 그 얘기? 아니 별의 순간 맨날 얘기하시고.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별의 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고 제명될 거다. 별의 순간이고 제명될 거다. 제명될 거다. 매번 얘기 제명되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매주 센터링 올렸는데. 매주 제명된다고 얘기했어요. 아, 제가.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가면 제명된다. 그렇게 가시지 그렇죠. 말라라고. 맞아요. 올해 박지원 변호사 그렇게 코칭을 하는데 안 듣고 끝내. 그러니까 지분을 찾으려면 12월 3일 날 2025년 12월 3일 날 분명히 잘했습니다. 그 지분을 크게 확대를 해야 돼요. 아. 근데 그 12월 3일까지만 잘했어요. 4일, 5일부터 또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윤석열하고 절연을 하고 그 자기 지분을 찾아왔었어야 되는데 예. 행동들이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은 징계 제명한다 했잖아요. 예. 제명하잖아요. 예. 그 제명은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 길 있죠. 하나는 이제 재심 신청과 또 하나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는 건데 사실 오늘 최고위 결정이 나왔으면 바로 그냥 가처분으로 깔끔하게 갔는데 그렇죠. 재심 줄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은 무엇이냐? 아니 선택할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 재심밖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연기를 안 하고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재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으면 네. 가처분에 들어갔을 때 승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필요한 건 절차 부장 해줄게.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죠. 직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처음 들어보는 표현을 썼죠. 절차적 만족감을 보장해주겠습니다. 만족감. 예. 하신 말씀 다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세요. 한동훈 전 대표한테 장동혁 대표가 절차적 만족감을 줘버린 거예요. 법원에 들고 가서 불평할 거리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또 역공당한 거네요. 네,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양보한 게 아니에요. 테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판사 출신이니까. 그럼요. 나도 법 안다. 네. 하면서 치유했어요 본인이. 그렇죠. 이게 사실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뜨악했을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최고의 결정을 받고요. 예.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맞죠. 그런 수순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딱 하고 이제 가처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처분 넣으려고 아마 썼을 거예요. 쓰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니야 된 거거든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깜짝 놀랐겠죠.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딱 장동혁 대표를 자꾸 쉽게 생각하는데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되게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 잘한다는 속마음이 나왔습니까? 잘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예. 되게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눈에 띄는 건 장동혁 대표 주위에 뭐 장해찬 전 최고나 김민수 대변인 이런 분들만 있는 건 줄 알지만 사실은 또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상대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마디 또 거들었어요. 내가 한동훈이라면 고수라면 창당 선언 또는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딱 거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양 변호사님? 글쎄 뭐 이준석 대표 본인 말만 정치를 게임처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유리함, 불리함 같은 것들을 자기의 뭐 평소 소신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많이들 그 유리한 쪽을 찾아 나가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뭐 맞는 얘기 같아 보여요. 근데 뭐 고수라면이라까지 갈 것도 없이 정치인이라면 저는 그 단어를 바꾸고 싶어요. 정치인이라고 한다라면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길은 그 분당을 간다거나 아니면 새로 창당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은요
여태까지 우리 박준 변호사가 12월 4일 지난해 12월 4일부터 했던 얘기 톡 같은 얘기예요. 아니 독자 노선을 가라고. 뭐 박 변호사나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정치를 요만큼이라도 난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인에게.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안타깝게도 네.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받아들여서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이렇게 추앙하다시피 대표로 다시 한번 내세워서 이렇게 뭐 없은 후보가 된다거나 이런 국립. 길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의힘과의 절연을 못하고 윤석열과의 절연을 못하고 국민의힘에서 윤호기인과 절연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최근에 나왔던 얘기를 보면 제가 윤호기인 세력이라서 끌어안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호기인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윤호기인 세력하고는 또 자기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예, 말이에요. 예. 그 결국 자기가 뭔가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크게 뭐 안타깝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예. 한 전 대표를 믿고 바라봤던 주변에 또 정치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친구들 있잖아. 참 희한해진 게 뭐냐면요. 아. 국민의힘의 현재 당권을 갖고 있는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유시민 전 의원보다 더 강하게 배신자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해당 행위라는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신들과 함께 윤호기인을 외치지 않는 것 더하기 이전에 이제 비판했던 부분 당 게시판이나 이런 거에 다 끌고 나온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까지도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싸잡아서. 예. 근데 문제는 뭐 지금 CBS도 그렇지만 예. 그래도 저 보수를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쪽에 더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윤리에서 결정을 하면서도 그게 딱 집었어요. 한동훈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그 스피커들이 나가가지고 자꾸 국민의힘을 공격한다. 이게 통째로 미운 처리 박힌 거예요. 도매급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결코 다시는 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여지를 안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보면은 뭐 일부 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안타까우니까 결합하라고 하는데 사설에서도 막 이렇게 예. 근데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보잖아요. 절대 아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투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투쟁. 당에 있을 당에 때. 있을 때. 이렇게 제명까지 안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전 당 대표였고 친한계라는 세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 당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제명이 만약 되면 결정이 되면. 예. 그런 상황이면 지금도 뭐 목소리가 좀 나오긴 하지만 제고해 주세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대안과 미래 뭐 이렇게 그 당원과 대안 뭐 하여튼 민주당 예, 국민의힘의 예. 초재선 의원 모임인데 맞아요. 거기서 만약에 강한 어떤 메시지로 뭐 탈당하겠다.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대표 장동혁 당대표 그런 식으로 할 법 물러나라. 사퇴하라. 그 정도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제고하세요는 그냥 생각 한번 해주세요. 선거에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 있으면서 본인의 세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 자, 이런 가운데 장동혁 당대표가 재심기해 줄게 딱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꺼낸 카드가 단식입니다. 단식. 이분이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다음에 이분 굉장히 버티는 힘이 있구나라고 느꼈었는데 이번에 단식을 꺼냈어요. 네. 근데 나 이분 단식도 진짜 좀 강하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단식. 24시간 한가하고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통일교 특검법 수용 단식. 이게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는 또 다른 의미의 리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리더십. 예, 리더십이 뭐 사람들 끌고 오고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일을 한다. 뭐 그냥 보고 배워라, 아니, 보고 느껴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24개 해버리고요. 단식 그냥 하겠다. 야. 근데 사실은 리더라는 거는 단식을 하면서 뭐 마음도 유도하고 뭐 끌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쭉 그냥 가는 모습이거든요. 외길.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이슈를 확실히 끌어낼 수 있는 네. 이게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으로 보여요. 지난번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네. 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다시 국면이 전환되는 거 이분이 느꼈어요. 예, 그 사실 정치권에서는 밖에서는 당 대표니까 그래도 당 내에서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또 정치인들이 그 내부에서의 또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 바깥에 나가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 언론에서도
한 칼 하시는데? 라는 게 되면 예. 또 그걸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건데 마침 윤석열에 대한 사형이 구형돼 있어서 그 윤호기인으로 뭐 지칭되는 그런 사람들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한풀 꺾였을 때 결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아까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이런 걸 못하냐고요. 이런 걸 결기에서 밀리고 있다.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뭐 유튜브 하면서 기타 하고 뭐 치킨 배달하고 이런 거 말고는 결기는 안 보여. 결기가 안 보여요. 이게 정치 구력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뭐 크게 한 3년. 크지 않아요. 1.5선. 근데 DNA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정치인의 DNA. 정치인이죠. 정치인의 DNA. 우리가 봤을 때.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판단해 본들 뭔 의미가 좋다는 얘기 있겠냐. 아니에요. 예. 좋은 정치라는 의미가 얘기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 감안하고 들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장도혁 당대표가 단식, 통일교 특검법 수용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했는데 이게 무기한 단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와중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님 필리버스터 지금 이제 시작했거든요. 얼굴 약간 이제 홀쭉한 얼굴로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개혁신당 자체가 네. 3명 의원이에요. 네, 그렇죠. 33%가 지금 동원이 됐다고 보면 될 거거든요. 당력이 33%. 강력하죠. 네. 원내대표지 않나요? 우리 맞아, 천하람 원내대표죠. 네. 의원이. 네. 그러니까 주화력을 보내준 거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대 모습 아. 보인 거 아닌가 장동혁 대표와 해석이 함께 됩니다. 한 명 대표는 단식하고 그 개혁신당의 주화력은 필리버스터하고 두 가지가 합쳐진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또 단식 함께 할 수도 있을까요? 배고프겠죠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지 천하람 원내대표 않을까. 안 할 것 같고 이제 예. 이준석 대표가 글쎄 이준석 대표가 단식한 걸 제가 본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저도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단식이라는 수단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했던 것 같지 않은데 이준석 대표는 약간 예, 젊은 정치인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무리 봐도 희한한 게요. 아까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가 좀 뭐 좋지 않은 표현을 예, 썼죠. 예. 뭐 정치적 소시라든가 명분 같은 거를 별로 저 뒤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뭐 지금 본인이 최근에 그 공천 관련과 관련해서 수사 받을 때만 해도 윤석열하고 나하고 관계 어떤지 알지 않느냐라는 맞아요. 식으로 그 했잖아요. 예. 근데 막상 그 공천 개입이 있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예. 그러면서 또 본인이 아니 양도구육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관계도 나쁜 사람인데 또 그런 사람을 또 내세워서 대통령 만들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탄압받았었고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도 그게 비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럼 그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또 윤호기인을 지지하는 장동혁 대표랑 어떻게 손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연대 되게 희한한 연대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뭐 그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는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뭐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이 저 바깥에서 신고 있어야 되는 뭉쳐야 된다라고 택도 아니게 전 노회찬 전 의원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상황이 전혀 안 맞아요. 아니 지금 외계인하고 자기가 연대를 한 거예요. 굳이 따지면 그래놓고 왜 엉뚱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말장난인 그래요. 거죠. 말장난이다. 정치인은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하. 아무것도 맞지 않잖아요. 몰라 뭐 모르는 지지자들은 그렇구나 이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 모르겠습니까?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연대를 한다는 겁니까? 야.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이제 단식 시작했는데 단식 투쟁에는 또 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출구 이게 24시간 필리버스터는 이거는 딱 끝이 있는데. 있는데 배가 엄청 고플 거예요. 아니. 힘들 거예요. 지금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저도 지금 벌써 어쩌면 현기증이 제가 나기 걱정이 시작하네. 되는데요. 네. 제가 뭐 이것도 걱정해야 됩니까? 날씨도 추운데. 이걸 걱정해야 됩니까 제가? 예. 근데 출구 절차가 출구가 있어야 되거든.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없어요. 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단식 어떤 뭐 정책 투쟁으로 할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정말 있어야 돼. 단식을 할 만큼 정말 위중하고 이게 국민이 공감할 있어야 만한 단식인 것이냐라고 일단 했을 때 통일교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일교 특검이죠. 근데 통일교 특검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 합수부 꾸려라고 해서 출범을 해버렸어요. 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아마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뭐 기소한다거나는 아니더라도 예. 통일교 관련해서 이미 김건희 특검에서 상당 부분 조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 또 경찰 국가수사부에서 넘겨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입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국민들의 관심은 진행되고 있네가 되는 거예요. 그 수사가 되고 있구나. 수사가 되고 있고 있구먼. 뭐 누구를 뭐 예를 들자면 뭐 영장을 쳤네, 압수수색을 했네 또 이런 게 뉴스에 나오는데 네.
아니 뭐 하고 있는데 저분은 왜 뭘 하자는 거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뉴스에서 사라질 때를 기다렸다 그냥 출구 그러니까 전략도 이게 필요 지금 없고. 출구 전략을 아니 안 세우는 거죠 출구 전략 그냥. 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저 우리가 그런 걱정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결국은 정말 배고프는 힘들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이게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일정 시간이 되든지 뭐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없어요 시간이. 뭐 다만 뭐 필리버스터 끝날 때쯤 그러면 단식이 너무 짧지 않나요? 게다가 내일 네. 오전에 또 네. 선고 윤석열 이적재 선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송 체포방해죄. 체포방해 네. 체포방해 죄송합니다. 방송 중계가 됩니다. 그럼 본인 뉴스 안 나오고 그건 누가 그거 보고 있지 지금. 단식은 관심 없고. 예, 선고가 나오는데 네. 이게 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첫 번째 판결인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관심이 뉴스도 거기에 쏠리게 됐죠. 네. 왜냐하면 체포 방해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내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응할 수 없다. 내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이었으니까 예.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내일 유죄 판결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싹 그 얘기로 또 며칠 가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안에 체포 방해도 있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1월 말. 국무회의 심의 예. 건을 침해했다 국무위원회. 예, 맞아요. 예. 그거는 내란하고 계엄이 내란이 아니냐고 직결되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내일 판결 선고에 따라 가지고는 아하. 그 다음에 선고에 아마 단추가 된다고 봐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선고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중계 하긴 하는데 예. 그래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선고를 하면 예. 주말 다음 주 초까지 다 이 뉴스인데 배고픈 거는 뭐 어떡합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제 답답하네. 이 선고가 있고 또 내란 재판관의 첫 결론이 생중계되고 또 주말 안에 다 다룰 것이고 또 이제 1월 말 가면 김건희 씨 관련 1심 재판도 그러니까요. 나오고 한덕수도 한덕수 전 총리 있고요. 또 1심 관련 나오고 또 2월 초중순까지 가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때까지 굶지는 못하겠지요. 그때까지까지 굶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때까지는 진짜 드세요. 예, 굶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원내대표가 가서 만류하고 네. 이제 좀 쓰러지고. 그런 네.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과연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 다행인 거는 그렇게 큰 뉴스들이 있어서 예. 조용히 빠지셔도 별 뉴스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일단 그래도 생각하시는 게 당 좋겠다. 대표인데. 전 그러니까 정치적 투쟁을 하시되 몸을 상하긴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타이밍을 잘 봐야 돼. 언제 들어가고 나갈지를 대충 네. 계산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때 왜 들어갑니까? 진작에 하든가. 그래서 재심까지는 계속 단식할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재심이 한 10일 정도가 그때까지 뭐 있으니까. 그때가 출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때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근데 본인의 단식을 한동훈 전 대표랑 연결시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냥 어떡하지 갑자기 쓴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이러한 시나리오나 전략을 조언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 것이냐. 지금 이제 고성국 TV의 고성국 박사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입당하고 얼마나 계속 이제 말을 많이 해요. 어떤 결정에 대해서 또 그 강성 혹은 그 강한 지지층들이 이제 어떤 움직임이 보일 때 다독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저는 흘려 듣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세훈은 어떻게 하겠다는 공교롭게도 네. 고성국 박사가 네. 입당한 전후로 그때 네. 사과를 했었고요. 했죠. 그 사과에 대해서도 네. 또 설명이 또 네. 고성국 TV에서 많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 여기서는 뭐 과외 선생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블루라코름에서. 네, 맞아요. 근데 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라든지 지도부가 고성국 박사하고 뭐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세훈 얘기를 한다는 게 예.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도 벌써부터 목소리 내기도 하고 할 뿐더러 맞아요. 뭐 예컨대 경선 룰을 바꿔버리면 가장 피해볼 사람이 오세훈 맞아요. 시장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 아니 고성국 지금 박사가 네. 당원 입당 원서를 최고위원이 들고 와서 받는 사람이에요. 방송 중에 또 중계된 거 아니에요? 사실 예, 입당이 사실 예. 중계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공교롭게도 현재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의미의 대국민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동훈계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의 현재의 그들이 봤었을 때 대국민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피커가 고성국 박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을 향한 스피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현재 국민의힘이 어디를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성국 박사 입에서 오세훈이다 다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요. 단순히 유튜버 그 널린 유튜버들 중에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이제 저는 이미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이는 거는 외연 확장 이런 걸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럼 노리는 건 뭐예요? 그냥 똘똘똘똘똘 뭉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당 체제를 유지하고 강력하게 체제를 유지하는 근데 거죠. 한편으로는 뭐 예전에 뭐 저렇게 네. 하다가 무너져서 비대위도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네. 제가 한번 따져봐도 음. 비대위 가능성이 낮아 보이거든요. 아, 그냥- 최고위 구성을 보면 한 3명 뭐 양양자, 우재준 그 두 분 빼고는 그렇죠. 뭐 다뭐저 그렇 따지면 따라붙어요. 현실적으로 뭐 막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냥 뭐 바란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구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 그 체제가 무너질 때 보면 최고위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그림은 본인을 지지해 주는 그 많은 뭐 하여튼 강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하고 그냥 쭉쭉 선거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제 그나마 외연 확장으로 선택한 게 이준석 대표예요. 그나마 선택한 게.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한 분풀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그 특검의 구형은 사형이 됐는데 네. 직위원 재판부의 판단은 2월 이제 초중순 나올 것 같아요. 19일. 그죠? 2월 19일. 네. 어떤 판단이 사형될 것 같아요. 직위원 판사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두 그래요? 가지 중에 사형 구형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바꾼 적 왜냐하면 네. 두 개가 딱 있는데 반성의 여지도 하나도 없고 뭐 인정도 안 하는 거는 0이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이쪽은 뭐 얘기했어요. 100%예요. 그러면 사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변론 종결할 때 이틀 끌고 막 이런 변호인들이나 이런 네. 행동들 피식 웃고 이런 행동들 맞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판사도. 무기징역을 생각하다가도 저 꼴을 보면 사형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군 판사 조금 해봤는데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많지가 않아요. 선택지가 엄청 많으면 사형. 선택지가 딱 두 개 있는데 이쪽 선택지로 가기에는 너무나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형공했는데 피식 웃으니까 아니 이거는 고개를 떨군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전두환 때는 아마 분들은 고개를 숙인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럼 그 국민들이 좀 반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이분이 피식 웃고 옆에 변호인이랑 웃었잖아요. 막. 네. 그래서 어이없다고 웃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네. 굳이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네. 정상 참작이라는 걸 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상 참작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더 열받게만 했어요. 반성의 태도가 없다 이렇게 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아예 그런 부분에서는 깎아져 버렸고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세요. 특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다고 하는 게 다행히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고 그게 그리고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라는 네. 걸 얘기를 하는데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란죄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내란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머릿속에서 와 막 내전 일어나고 뭐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막 탱크 막 다니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꼭 그런 일이 있어야 내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 게 요건이 아예 아니거든요. 헌법기관을 마비시켰던 거예요. 국헌 문론을 목적으로. 예. 근데 다만 이자가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리한 수를 두지 않고 전두환 노태우처럼 이렇게 탱크 몰고 오지 않고도 그걸 성공시켰던 거예요. 저는 이게 성공시켰던 게 맞는 게 그 2시간 남짓이지만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켰었고요. 군인을 보내서 통제를 시켰었어요. 예. 경찰들을 보내서 막았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다 법정에서 증언이 됐어요. 포고령 선포했어요. 다 했어요. 이게 무슨 일반 사건처럼 예를 들어서 흉기로 사람을 찔렀는데 다행히 안 다쳤다고는 이게 법적으로 따져서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내란죄는 완성이 됐고요. 그럼 법적으로 법에 의한 감경할 사유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참작할 사유도 없어요. 뭘로 감경을 해줘요? 사형 맞다. 사형이다. 그 직위원 판사가 이걸 부장이 뭐 감경해 주려고 그래도 감경해 줄 요소가 없어요. 사형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계속 하는 대로 되잖아요. 뭐 안 예. 되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예, 우리 박 변호사님과 양 변호사님 두 분의 틀리면 어쩔 수 예언. 없고요. 예, 2월 19일. 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긴 합니다만. 예. 자, 일단 두 번째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처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중수청법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이제 정부와 국민의힘 야당의 싸움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좀 있긴 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잭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아니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답을 하십니까? 이게 과거와 다름이 없지. 아니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입니다. 어차피 저 의원님들은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잠깐만요. 이제 이거 뭐 그냥 언성을 높이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자 일단 세상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성호 장관한테 엄청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곽규택 의원이 장관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네. 곽규택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죠? 이분이 이제 장관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네. 이제 장관님 막 편들어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기이한 관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이번에 입법 예고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제2의 또 검찰의 부활이냐. 그래서 아마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경론이 반발이 있네요.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아마 김용민 의원이 대표해서 정성호 장관한테 사실은 근데 저는 좀 생경하긴 했어요. 정성호 장관 아주 선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의원이에요, 사실은. 친명계 또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 느낌이긴 한데 네. 과연 법무부 장관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했다고 보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의 생각이겠냐고요. 정성호 정성호 장관만의 무슨- 생각이겠냐고요. 정성호 장관 혼자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할 수 있겠죠. 그래 따지면 그 모습이 좀 생경하더라고요, 저는. 어.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소리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뭐가 문제라고 그렇죠.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 근데 부분이 조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쉽다. 저렇게 하는 게 해결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용민 의원의 입장이 상당 부분 이해가 이해되고 가는 있다. 게 중수청 법안하고 공소청 법안이 너무 이상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그래요?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네.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조국혁신당에서도 네. 이제 검찰 개혁을 목소리를 냈던 의원분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정성호 장관의 저 말씀이 정말 저는 너무 큰 패착이었던 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제도와 법을 왜 만듭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만약에 사람을 믿으면요 이렇게 안 해요. 상권분리 뭘 합니까?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그 좋은 사람에게 다 맡기면 되지. 이재명 대통령 잘하시는데 그냥 입법 행정 사법 다 하세요. 대통령이 이렇게 했겠죠 설계를.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것이고 그것도 그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이라는 것도 있고 검찰이라고 하는 70년 된 조직이 갑작스럽게 몇 달 전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있다가 한 7, 8개월 됐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됐다고 그 사람들이 다 바뀌지 않잖아요. 예.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검사들 만나고 그러면 좋은 사람도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검찰이 쌓아왔던 어떤 자신들만의 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제도로 기존의 검찰이 가졌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는데 예. 다른 복잡한 설명을 할 것 없이 새로 딱 정부안이라는 거 보니까 뭐야 똑같잖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저 김용민 의원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느냐를 말씀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틀을 바꿔야 되는데 왜 틀이 같습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장관이 그 이재명 정부의 검찰입니다. 사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실 김용민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선수로 따지면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자원의 배분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예. 수사권을 경찰한테 다 어느 밀어주는 정도 것이냐. 가야 예. 다 가야 되냐. 예. 보안 그리고, 수사권이 예. 있어야 되냐.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는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고소 사건에서 이런 게 문제가 생겨요. 고소를 했는데 제가 예. 고소 대리인입니다. 예. 고소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좀 잘 못해가지고 불기소가 나잖아요. 네. 지금 같으면 뭐 검찰이나 이제 기소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바꿔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앞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제도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뭐 마찬가지죠. 뭐 검찰에 어떤 이때까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검찰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니냐라는 뭐 어떤 문제점은 당연히 문제의식 갖고 있는데 예.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그렇죠. 이제 수기를 해서 찾아내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세게 붙어버려서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사실은 다들 화가 좀, 났어요. 좀 화가 나서 이제 보안수사 사건을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수사 벌써 지금 얘기를 끝나버렸어요. 그게. 보안수사권 얘기도 이제 정성호 장관이 이제 법사에서 막 이동하는 와중에 막 얘기하는데 네. 그것도 막 박은정 의원이 막 또 뭐라고 하는 장면도 있었고 보안수사권 절대 주면 안 된다 하니까 또 박균택 의원 이분은 또 네. 이제 검사 출신인데 네. 이분은 또 국민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또 막 서로 그러니까 언쟁한 이게 적이 또 있었고 제가 이제 뭐 안타깝다기보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자원의 배분이라고 했는데 네. 자원의 배분이라고 하는 게 꼭 검사들을 통해서 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깔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네. 법조계에서 현재 실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방법 외에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바깥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혁은 내부에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지금 살아있는 검사들보다 이 검찰의 역사가 깊어요. 그럼 지금 검사들은 그 안에서밖에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문제를 지적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어색하긴 해요. 뭐 예컨대 뭐 수사사법관 법관 네. 그참 들어보는 거고 수사하고 사법을 붙이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 역할을 뭐 좀 검사들이 또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약간은 어색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경찰한테 모든 걸 줬을 때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별의별 경찰은 일이 다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 조직은 정말 그럼 선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권이라는 권력 자체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검사회가 있을 때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다 뺏어서 이제 분리하자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걸 해갖고 수사를 경찰이 다 했으면 네. 경찰은 그럼 또 이 수사권을 정말 국민들 편에서 할 잘할 것이냐? 것이냐? 근데 그거는 그렇게 또 100% 신뢰할 수. 그러니까 결국은 견제와 균형 같은 그렇죠. 그런 논리로 가자는 게 아마 저는 입법 예고안으로 보거든요. 예. 그게 단 100% 찬성하진 않아요. 예. 수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 너무 세게 붙어버려가지고 이제 예. 일단은 뭐죠? 그 보안사건은 이제 얘기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보안서가 이 말도 못 꺼내겠는데 차라리 생각 그게 같아요. 되려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소청에 대해서 뭐 보안수사가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강하게 집중이 돼 있었으면 예. 덜 이랬을 거예요. 중수청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중수청이 지금의 검찰이 6개 범죄를 수사하도록 되는데 9개 범죄를 늘려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문 수사관하고 수사사법관이라고 하는 네. 저는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이상해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논의가 뭐냐면 왜 수사하고 공소를 분리하자고 하냐면 수사를 시작한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박지원 저놈 이상한데라고 시작해서 수사를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본 거 그대로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수사를 시작한 다음에 재판에 넘길 권한까지 같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악착 같은 무엇을 했었든지 재판에 넘기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해서 그걸 떼자는 건데 사법은 뭐냐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예 이제는 수사하는 사람이 사법의 유무죄까지도 가져간다는 얘기처럼 들어가 있는 인식될 거예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용어 중에 제일 저는 우스운 용어가 준사법기관이라고 자기들을 불러왔어요. 준사법기관이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수사하고 많이 봐야 공소를 하는 거고 이 수사하는 쪽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과 무죄라고 주장하는 쪽을 법원이 객관적으로 사법 기능이 들여다보는 건데 늘 자기들이 판단하는 건 이게 옳은 거야라고 아예 판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애자는 건데 대놓고 그걸 이름에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근데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좀 어렵네요. 두 분 말씀 듣고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어렵네요. 약간의 이제 두 변호사님 뉘앙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정청래 당대표는 사과를 하면서 확정된 안 아니다. 그리고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잘할 것이다. 또 대통령도 수기를 거쳐서 잘 수렴해라. 뭐 이렇게 했으니까 또 요 안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분 관련해서 여전히 또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참 이분 지금 왜 그래요? 이게 참
뭐 한 달 또 기간을 또 달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잔인하냐? 한 달을 주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저도 사실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한 달일까? 김병기 의원이 말하는 한 달. 음. 그러니까 저는 좀 막연한 느낌이거든요. 음. 일단 일주하기 좀 그렇고요. 반년 기다려달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6개월 하면 너무 길고 6개월이면 뭐 그건 지금 한 달만 주십시오. 예, 그냥 그런 의미의 한 한 달. 달이 아니었나 싶고요. 어. 제가 뭐 여기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김병기 의원이 고약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가장 자기랑 친했던 사람이나 가장 같이 있었던 사람이 갖고 있는 증거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보좌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계속 불리해질 거라고 했는데 그 그런 상황에 보정하는 중에 빠져버렸어요. 변호사 출신들이 많다면서요. 변호사들입니다. 한 3분 네. 정도가. 그러니까 더 어렵죠. 더 어렵죠. 그분들이 그분들도 증거 다 법 갖고 알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 달이라는 그냥 저는 그냥 좀 억울한 그냥 그런 의미에서 했던 얘기가 아닌가 그래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한 달 뭐 두 달 그 주도 뭐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예. 양 변호사님. 한 달 뒤면요 네. 설 연휴 시작해요. 그 한 달인가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아, 그럼 이제 다 또 설 네. 지나면 네, 저는 김병기 전 대표 굉장히 서운한 게 이번에 서운하시죠.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삼선. 법조인도 아니고 삼선. 정치는 마치 저는 연예인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연예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났어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뭐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바탕으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눈밖에 나면 못하는 게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무슨 연기를 잘하고 아무리 가수가 노래를 잘 불러도 나 저 사람 싫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그 길을 정치인이 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비호감. 예,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법의 잣대로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져라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정치인들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탈당을 하시는 거거든요. 탈당을 해서 내가 백의종군에서 내가 억울함을 벗고 그때 다시 나를 평가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당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자꾸 벌이시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비상징계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비상징계까지는 또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다시 한 거는 네. 물러난 상황이긴 한데 제명 결정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도 민주당도 최고위에서 결의를 해야지 이게 그렇죠. 확정이 이거 되는 건가요? 재심인가 뭐 그런 재심결 게 있고요. 네. 그럼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당 대표도 사람이잖아요. 같이 했는 투탑이었던 전 원내대표이기도 예,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비상징계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결국 본인이 좀 결정을 해달라라는 뜻으로 봐요, 사실은. 계속 메시지 내잖아요. 당을 사랑한다면. 뭐 그렇기도 하고 저 실효성에 있어서도 네. 그 사이에 나올 만큼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와 버렸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더 털어낼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비상징계하면 다시 한번 시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돼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빨리 했으면 빨리 비상징계를 해서 덜어버리거나 지금은 뭐 언론에서 뭐 기자분들이 다 파헤쳐가지고 뭐 아들 뭐 배우자 뭐 다 얘기 다 나와버렸잖아요. 이제 와서 뭐 한 달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렇죠. 예. 자, 민주당 상황 역시 좀 어려운 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전략공천이 원칙이라고 밝혔는데 이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민주당의 과오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기득권 내려놓으라. 그 신영재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군산, 김제, 부안갑 지역구에 공천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 조국혁신당이 박 변호사님 웃으시는데 웃어봤어요. 조국혁신당이 참,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 민주당과 같이 붙었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개혁신당이나 저 보수 쪽에서 뭐 하기엔 또 더 어렵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받아야 될 게 딱 전북 여기가 딱 맞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근데 호남에서는 이제 경쟁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경쟁 신당이. 제대로 붙었을 때 지금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땐 뭐 저는 만만치 않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와야 돼요. 민주당이 안 나오고 조국혁신당만 나가는 상황. 그것도 네. 호남. 호남, 그 군산. 두 가지 요건이 맞춰주는 게 딱 여기거든요. 네, 군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군사는 아마 조국 대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인데. 조국 대표가 나서신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거는 그냥 조국 혁신당이 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 대선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죠. 예. 조국 대표가 했던 역할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끝난 다음에 예. 그 조국 혁신당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충분히 끊을 수 있는 얘기인데, 어허.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수용할지 말지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야 이런 걸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잘한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서 대통령이 좀 높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굳이 양보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이건 뭐 어느 두 당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갑니다, 저는. 예, 먼저 지방선거 5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아무튼 그 시기의 얘기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락커럼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